지난 7월 유력 야권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의 대표가 빠진 입당식이 논란이었죠. 당시에 아쉽다라고 하고 지나갔던 이 대표, 오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입당할 때 패싱하긴 했죠. 그건 뭐 다시는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요즘 사무총장 인선이나 선대 구성 과정에서 대표 패싱이 있냐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해놓고 굳이 입당 때를 다시 언급한 거죠. 자, 그러면서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두고 중진들이 대표를 패싱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묻자 다자성어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걸 저희가 정확하게 호가호이라고 표현하죠. 네. 네. 이번에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호가호비라는 말로 파리떼와 하이에나를 또 겨냥한 겁니다. 패싱은 없다는 두 사람. 패싱 이야기는 정말 아니땐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패싱. 여기서 애는 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제가 계속돼서 사실은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당원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계속 목소리를 본인 얘기를 어쨌든 다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후보에게 다 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그러면 다 내 말에 복종해.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일단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로 제가 판례를 하나를 준비했는데 윤석열은 이준석을 내모했다로 했습니다. 네. 너무 쉬운. 예, 지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두 글자니까 먼저 빠르네요. 네. 윤석열은 이준석을 질투했다. 이것도 네.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2030로부터 워낙 이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에 비해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당 과정부터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정말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던 그 당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당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 행사 과정에서 이 당대표의 당대표와 당 행사에도 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당의 행사보단 본인 행사를 위주로 하셨고요. 이번에 사무총장 내정 과정에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얼만큼 소위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당권에 대해서는 당권은 네 가지입니다. 인사권, 예산권, 결정권, 공천권. 예. 그 당권 중에 최소한 이번에 이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와 예산.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얼만큼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준석 대표로부터 모든 당권을 빼앗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전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저는 깐부로 생각했다? 하고 있다? ING로 했습니다. 했다는 이걸 거 합치면 했다잉. 과거형처럼 비칠 것 했다잉. 같아서. 깐부라는 게 원래 구슬도 딱지도 서로 나눠 쓰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마음 내 마음 다 똑같다 생각하는 게 깐부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늘 깐부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도 교환하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 인선하는데 최고위원회에 제가 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견 없이 다 만장일치로 딱 정리가 됐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깐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 네. 강지영 아나운서 소개했지만 뭐 입당할 땐 패싱하긴 했죠. 라고 했습니다. 이라기보다는요. 네. 본인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 본인 얘기. 패싱 하셨잖아요. 그 홍준표 후보도 패싱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패싱이라는 건 아무 논의 없이 들어오는 게 패싱인데 통보죠. 네. 당에 들어오기 전에 맥주 회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교환했고 그 주에만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만나기도 맥주 하고 회동하면서 했을 텐데요. 정확히 네. 8월 말까지 입당하시라. 그때 대선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셨고 예. 희한하게 우리 또 안 그러면 또 우리 김병민 대변인처럼 해당 행위자들 다 징계하겠다, 출당 조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었죠. 그리고 나서 이 7월 말에 입당할 때 저희는 8월 초에 있었던 장모 재판 전에 입당할 거라고 보긴 했어요. 장모가 유죄 나올 것으로 대단히 징역 3년 나오셨잖아요. 요양병원 급여 뭐 여러 가지 거기를 불법 또 너무 소급이나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해가지고 여기서 또 반박을 해야 7월 되니까. 말에 이제 네. 아무튼 입당하셨는데 그때 당대표가 호남 일정을 가고 있을 때 하루 전만 알려주셨어도 호남 일정 취소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네.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네. 이준석 대표를 만약 진짜 패싱하려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건 버스는 정해진 시각에 출발한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출발할 때까지 윤석열 밖에 있는 후보가 당에 들어오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약속했던 애들을 지키게 된 거죠. 정시 출발을 가능하게 한 거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의견이 분분했던 때에 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그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격적인 결단했던 것이고 또 추가로 소통을 쭉 해왔기 때문에 하루 전에만 패싱이란 알려주시지. 말을 왜 그러니까 네, 당일날 통보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서운하죠. 두 분 사실 다 이준석 대표랑도 친하죠. 제가 알기로는 김병민 대변인 별로 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경태 의원님은 친한데 네. 김병민 아니, 제가 뭐 약간 친하다고 할 수 뇌피셜적 주장 없지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병민 대변인은 친했다잉. 네 맞습니다. 아, 좀 네. 약간 디스를 몇 번 약간 하시더라고요. 과거 완료형. 아니, 아닙니다. 원래 진짜 이 깐부는 서로 이제 좋은 것들, 나쁜 것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할 때 사무총장 인선 문제에서 오늘 정확히 라디오에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교 사무총장을 본인은 계속 있고 싶었는데 윤석열 후보 측 중진들이 한교 전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당신 스스로 먼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호가호위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무슨 일들이 그런가요? 이준석 있는지.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고 또 본인을 위해서 일해준 사무총장을 본인 손으로 내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도 이 한교 사무총장 의원실을 찾아가셨겠죠. 그래서 뭐 설득하면서 본인이 좀 내려와라. 굳이 거기 직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싫었던 한교 사무총장이 아마 거기에 대한 뭐 수긍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선거 때는 당이 후보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도 당도 혼연일체의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후보 이제 중심으로. 그럼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실질적인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두 예. 함께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의 목적을 아니, 표준국어대 깐부인데 왜 사정에서 정권을 뺏어오세요? 근데 우리가 깐부. 민주당이랑 깐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아니, 한교 사무총장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으셨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선되도록 만들어야 정권을 획득하고 그 이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을 펼치는 게 정당의 목적 그래서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충분히 받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네. 당도 함께 소통하고 또 선거대책위원회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어찌됐건 오늘 이준석 당에 당대표와- 네. 문제가 있었으면 오늘 당에 있는 인선 과정에서 한 마디 두 마디씩 거들었을 텐데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당연히 그 전에 말씀입니다. 얼마나 군기를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되건 사무총장을 날릴 수 있는 지금 현재 건세와 위세인데 어느 누가 그 날리는 게 자리에서 아니라요.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한교 시작하면 보세요. 사무총장은 예. 그러면은 대선 승리를 일단- 위한 아니, 걸림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래요. 이제 좀 얼마 전에 왜 바꾸신 건지. 양정철 원장이 지금 민주당 성대 엉망진창이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선대위를 막 바꿔요. 네. 그럼 양정철 원장이 무소불위에 걸려갖고 막 다 바꾸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인사들로 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가는 거는 정당의 매우 기초적인 일이죠. 예. 일단 뭐 민주당과는 깐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랑 깐부가 제가 아니죠. 좀 네. 정리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우리 둘은 깐부는 김병민 저를 당선을 응원할 정도의 깐부긴 합니다. 아 두 분이 깐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오래되셨죠, 말씀 드리는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일단 들면 현재는 좀 깐죽대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경선 끝나고 나서 경선 일정을 가장 줄이는 방식은 후보 간의 만남이 먼저야 됩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를 만나기 전에 먼저 김종인 이름이 나왔거든요. 예. 두 분은 사실 섞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김종인 대표와 사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이 소위 이 윤석열 후보 간에 소위 합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둘의 니즈가 맞았을 텐데 분명한 건 윤석열 후보는 차에 타라 했을 거고 김종인 대표는 차 키를 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건 이 선대위원장 소위 좋네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선대위를 끌고 가는 이 키맨 아니겠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안하셨다면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에 그러면 의중을 파악해서 사무총장을 인선하셔야지 총괄 선대위원장 인선 전에 사무총장 인선한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이 아마도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무총장도 김종인 선대위원장 마음대로 두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이 일행 순서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어떤지를 확인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온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건데 예. 아직 저희는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애쓰시네요. 일자 구성이 안 되고 요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가 일단 이준석 대표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할 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 좀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만났는데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을 막 우리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 컨셉이 잘 잡혀야지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게 반문 집합소가 돼버리면은 예. 저는 이거는 또 다른 2020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뭐 정체성이나 이런 것보다 다 모여 이게 과연 맞냐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통합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통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 안에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김한길 의원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접촉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만난 거 아닙니까? 어제 만났다고 만난 들었는데? 건 맞지만 네. 선대위를 위한 접촉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밥 먹으러 만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대위 그 짠하고 출범할 때까지는 다 비공개니까. 네. 무튼 중요한 건 저는 민주당이 밝힐 수는 대단히 없겠지만 놀랐을 그냥 것 가서 같다는 생각이 그쪽 들어요. 동네 커피가 맛있어서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하면 중원에서 얼만큼 더 중도층의 마음을 당겨오는가가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게 당내의 원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외연 확장을 위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대선이나 그 당시 선거를 보면 어떻게든 밖에 있는 분들을 끌어오게 노력을 하잖아요. 예. 김한길 의원 같은 분 혹은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많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 있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합류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겠죠. 일단 그런 뭐 측면- 윤석열 후보 측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생각은 컨셉이 있지 않으면 속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사람 한 얘기를 명을 것 두고 같습니다.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짧게 뭐 코멘트를 여기다 차에 해주시면. 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홍준표 대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택하시고 아마 김한길 전 대표가 이야기 나오는 건 아마 안철수 후보는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관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국,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온전히 선대위를 꾸리거나 혹은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심어두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예. 요것도 하나 또 여쭤볼 게 네. 많네요. 선대 일단 좀 전- 민주당 전가요? 선대위도 잠깐 네. 있습니다. 선대인데 어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라고 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밝혔는데 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안 만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오늘 윤 후보 만나셨거나 만나세요? 보다시피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윤 후보랑 오늘 저녁에 간판을 통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나 지금 그런 시간 없어가지고 그럼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었는데 또 어디 만나?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고. 선대위 합의안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직 확인도 못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오늘 일 예. 일단 뭐 네. 화기애애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뭐 만날 시간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저녁에 만났나요? 저 공간이 어디냐면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예. 위원장님 사무실이죠. 사무실이죠. 네. 저 전에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경에 완전 비공개로 회동했기 때문에 저희 쪽의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네. 오후 3시쯤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했던 했었거든요. 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깐부로 생각한다. 어,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죠. 어. 깐부로 생각하니까. 만났다고 전- 윤석열 네.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그게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물어보니 우리 캠프 선대위에서는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만났다 내용들을 아주 드라이하게 정리한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은 이제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비공개로 만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먼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 방에 계속 있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방에 계속 있었는데 방에 찾아가서 만난 건가요? 아니 오전에 방에 있다가 네. 잠깐 나갔다가 잠깐 다시 방에 나갔다가? 왔으니까 아. 네, 그렇게 애둘러서 이 비공개 만남에 대한 걸 좀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네. 후보가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그럼요. 만났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 없다. 제가 예를 들어 장경태 의원이랑 비공개로 만납니다. 약속을 다 해놨어요.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자님들이 물어서 장경태 만났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장경태 의원 만났을 때 기자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없죠.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분이 만나든 말든. 네. 원래 친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두고 혹시 뭐가 의견 일치가 잘 안 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실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만남이 화기애애했고 꽤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윗사람이라고 느껴졌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발언의 순서를 조율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오후의 미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사실 정가의 분분한 해석 아니겠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있는 결과를 지켜보면 과연 예. 어떤 게 진실인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저자놓고 아까 영상을 이제 저희 최수현 기자가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얘기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 한 명이 간다고 뭐 다 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게 해요. 제가 아까 네. 말했던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과거의 국민통합을 위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민통합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뭘 만들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끌어내면서 호남과의 동행으로 진짜 통합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콕콕 심어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얘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잠깐 네. 해볼게요. 민주당도 네.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열린민주당이죠.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 2003년에 네, 처음 열린민주당과의 네. 합당을 이제 뭐 전격적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 측 협상 대표가 우상호 의원인데요. 우상호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정책 노선 그다음에 이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지난 총선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로 다른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했습니다만 작은 차이를 극복해서 더 큰 민주당으로 더 통합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 양당 구성원들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 일부에서 근데 그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경한 쪽이어서 선거는 중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더 극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합당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사실 열린민주당의 진보성과 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벤다이그램상 뭐 소위 소속 집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뭐 열린민주당이 온다고 해서 혹은 합당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진보적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요. 예. 어찌되었건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뭐 작게는 정책적 연대에서 크게는 합당까지 논의를 아마 열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정책적 연대부터 합당까지 열어놨다는 건 그냥 정책적 연대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합당. 그래도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겠죠. 합당인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 정치가. 그래서 왼쪽도 오른쪽도 같이 쭉 쓰는 게 결국은 정당이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합당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왼쪽 운동장만 쓰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들거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국민께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과거 흑석동에 있었던 이미지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민주당이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 예. 그리고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깊게 인연이 돼 있기 때문에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또 촉발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열린민주당과 만약 합당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거는 과연 민주당이 어떤 대선 전략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 측은 땡큐다 이건가요? 뭐 상대 전략을 통해서 우리 정당이 이득을 도모하는 게 국민의힘의 모습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책 교과서 얘기 같은 이제 늘 항상 도덕책 이렇기 얘기를, 때문에 정말 여당 되면 정말 아니 고생하실 두 분이 텐데. 술 드실 때도 그 김병민 대변인 좀 이러. 약간 저는 로봇 보는 느낌이에요. 약간 계속 이 사석에서도 그렇게 녹음기 틀어놔서 아니 그러니까 사석에서 원론적인 그렇진 않은데 사석에서는 안 그래요? 어찌됐건 이 사석처럼 해주세요. 전두환 씨를 이 찬양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입장인 것처럼 김진태 지금 전 의원님도 이 국민의힘에서 특정 당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이 5.18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서 뭐 사과는 걔한테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진정한 사과를 하셨다면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한 거취부터 먼저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은 얘기 좀 이제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진태 아 의원님 그래요. 얘기 어떻게 듣고 김진태 싶습니다. 의원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머리 좀 생각하세요? 맡고 계신가요? 아, 모르셨어요? 제가 뭐 확인이 잘 안 중요하신 돼서. 단장님이신데 네. 네. 예전에 당에서 제가 알기로 뭐 검증 네. TF 같은 거를 뭐 맡고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을 네. 드렸던 건 그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에 운동장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왼쪽에 운동장을 쓰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진 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오랜 대변인을 했던 유정필 전 구청장 이런 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폭넓게 운동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만약 왼쪽에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오른쪽에 운동장을 넓게 쓰면 제가 그런 지적을 안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오른발로 공격하는 분들이나 수비하는 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더 왼쪽을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있나요? 그거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건 좋은데 이제 광주에서 예전에 민심은 김진태 전 의원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 당시 이제 5.18 관련 망언은 공청회 장소를 주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김순례 축하 최고위원과 환영 뭐 이정명 영상으로 전 의원이 했었거든요. 뭐 괴물 집단, 뭐 환영 공주 영상을 시민들이 발언에 네. 문제가 있었고요. 운동장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광주 민심인데 김진태 의원과 아마 김순례 의원이 조금 다른 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네.